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선희 점장 교육 잘 합니까? 네, 네, 지금까지 잘 봤어요. 유튜브 보니까 지난달에도 있고 맞아요. 이력이 네. 자료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매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장은 마치고 이제 거꾸로 지점장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동양에서 94년부터 밥을 먹었으니까 대충 오죠. 예. 94년 7월에 딱 했기 때문에 94년 7월에 입사하셨어요? 네네. 94년 7월에 32년 드신 거예요? 그렇죠. 대충 별다른 능력 없어서 명함 하나로만 한 3년 있으면 정년 마치네요. 여기서.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정년을 다닐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대충 한 3, 4년 하다가 때려치고 다른 일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번 발 담그니까 벌써 있었네. 근데 이제 지점장은 지에서 10년 넘게 했고 이제 인피가 들어가면 담당 기사를 못 맡아요. 담당을. 그러니까 지점장도 서포트만 하는 딱가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뵙게 됐다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먼저 시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동양이 저희가 종시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화를 했었는데 이달에는 보험료도 관계없이 그리고 종신보험 상품에 따라서 구분도 없이 무조건 최고보험료 곱하기 1200%를 통을 쳤어요. 쳤다라는 거. 특히 저희 7배 행복종신 이게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 6월달 7월에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7배 종신은 이달에도 FC 본인 계약 인정을 합니다. 몇 프로? 1200% 그러니까 FC 본인 계약이든 고객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1200%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 썸머하고 있죠. 네. 썸머는 어느 회사든 FC 본인 계약 인정을 하지 않아요. 가족 계약이든 간에. 고정 다만 그래도 본인 계약 시책 주는 게 또 어디예요? 인정 시책은 아니지만 1200%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7배나 5배는 납기 끝나면 사망보험금 5배냐 7배냐 그 차이점 뿐인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20년 납이지만 안심 같은 경우는 7년째 원금이 도래된다는 거 나온다. 반면에 얘는 10년째 원금 나오지 않지만 10년 이후에 계속 묵혀두게 될 경우 우상향의 수익률 증가 속도가 원금 빨리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좋다. 이런 차이점으로 상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달에는 장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얘는 째가지고 얘는 많이 주고 했지만 이제는 1200%로 툭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건강보험은 지난달하고 똑같네요. 2400%. 동행의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치매간병, 그 다음에 자기설계 건강보험. 여러분들 유임을 나눠드린 것처럼 이달에 자기설계 건강보험의 복합치료비라고 하는 부분들도 특약이 새롭게 출시가 돼서 하고 있고 요 2400%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400이고 나머지는 구간별로 다른데 요 두 개 상품에 대해서 14일까지 20만 원을 하면 최대 시책비가 360이에요. 360. 14일까지 20만 원 하면 여기서 160만 원 나가죠. 그리고 또 8월 합산을 하잖아요. 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해서 또 20만 원 하면 200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14일 전에 20만 원 해오면 160, 200에서 360을 받는 거예요. 360. 네. 물론 여기 찔끔, 여기 또 찔끔 해버리면 별로 똑같네. 여기서 10만 원 해놓고 80만 원 받고 또 15일 이후에 10만 원 해도 80만 원이니까 똑같네. 바보 같은 시책에. 말까지. 네, 그 요거 이제 같이 합산하니까 10 합산하니까 20에서 200이니까 똑같네. 네. 20에 한 방을 하나, 10만 원씩 쪼개서 두 번을 하나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20만 원 하고 360 현금시청 받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썸머 이전 실적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아마 건강보험은 본인병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건강하고 치매간병 네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인정 실적 다 포함되는 네. 거예요. 네. 아니 그 밑에 프로모션에 그렇죠. 요즘 주간 마감 프로모션에 치매간병이랑 건강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렇게 지금 상품이 해당 상품 나와 있다. 자, 이달 간단히 뭐 상품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달에 변경된 내용 한도 올라가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하는 자유설계 건강보험에 종합병원 순환기계나 또는 암 담보에 대해서 복합치료 시 치료비 부분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됐다라는 걸로 통해 또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 그런 특약들 다 세팅해놨다 보시면 되고 뭐 어린이 보험은 시장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치매간병보험에 그거죠? 레캠비 한도를 50으로 좀 올렸어요. 한때는 물론 뭐 70 했다가 30으로 줄인 게 거의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레캠비 약물치료비를 50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다. 그 다음에 요양원에 갔을 때 상급 침실이나 아니면 일반식이 아닌 특식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식사 재료비 특약 담보를 역시 50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주야간 같은 거 또는 재가 같은 거를 좀 더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은데 그 부분들은 뭐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부분이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크게 뭐 상품에 시점을 놓고 네. 상품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행복종신 상품 타이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진도 이제 제가 빨리 빼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매달 이렇게 납기 끝나면 700%, 그 다음에 1년 후에 계속 30%씩 사망보험이 체증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납처럼 수익률로 가서는 안 되죠. 고객님과의 상담 시 거의 10년째 확률이 110밖에 안 되니까 7년이나 10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얘 자체는 단기납처럼 비과세 목돈 마련 플랜으로는 맞지 않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7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장자산 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고유 기능인 사망보장 자산 마련이라는 걸 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요즘 종신보험에서는 연금 전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망보장은 종신보험 기본 방향이니까 거기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곁다리로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수익률 아까 단기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납보다 좋은 점은 보장자산 마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연금 전환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금 전환 기능 잘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연금 전환하면 재원이 해약 환급금 가지고 나눠서 주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 그럼 뭐가 좋느냐? 단순하게 종신보험에서 기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중에 어느 게 가장 커요? 사망보험금이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최초의 고객님이 3천만 원 가입 금액으로 들어갔어요. 3천만 원. 그러면 납기가 끝나면 사망보험금이 7배로 올라가죠. 네, 여기서 그러면 37, 21 보장 금액이 이게 되는 거죠. 사망보험금이 플러스 알파. 그러면 연금으로 전환하면 바로 이 사망보험금이 연금 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분명히 동의하셨어요. 기납이냐, 해약환급금이냐, 사망보험금 중에 어느 게 더 가장 크냐라고. 많이 받냐라고.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연금 최저 금액이.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 동안 연금을 타고 바로 사망을 하면 얼마냐면 그때까지 30년 동안 총 금액이
2억 900만 원 받았어요. 얼마 모자라죠? 이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금액인데 이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얘를 사망보험으로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오래 사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얘만 주고 말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더 많은 구조로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망보험은 이게 최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서 연금으로 받아도 얘는 최저 보장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최저 보장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님이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총 납입보험료가 이거예요. 총 납입보험료. 그러면 나중에 매년 이렇게 연금을 탔을 때 최저 사망을 하더라도 결국엔 그 이상으로 사망보험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게 동양생명의 연금 전환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금 전환을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냥 납입기간 끝나야 돼. 자 우리가 연금으로 전환하려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회사들은 무조건 납기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럼 납기를 충족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망보험금이 7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납입기가 이전에 연금 전환 못해요. 그냥 지금 신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납기가 끝나면 즉시 거치기가 필요 없이 바로 연금으로 전환해서 탈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몇 년 더 묵혀둘게 한 10년 동안 더 묵혀둘게 묵혀두고 연금으로 전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자, 그래서 이제는 보장자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다가 여기에 단기납처럼 수익률로 가기는 너무 또 단기납에 떨어지니까 이거 얘기 못하잖아. 거기에 그럼 우리 대안으로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라고 하죠. 고객님은 나중에 사망 보장을 언제까지 받으시다가 본인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걸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십시오라는 게 요즘 종신보험에서 연금 전환 컨셉입니다. 두 번째, 2대에 걸쳐서 연금을 타는 방법이 있죠. 2대에 걸쳐서 연금을 타는 개피수를 잘 우리 하자는 얘기죠.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로 하는 거예요. 계약자 수익자를 피보험자만 자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수익자가 부모님이니까 결국에 연금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충족이 돼야 연금을 타는 거죠. 그러면 피보험자 자녀가 한 40세가 되면 부모님의 나이는 한 보통 20살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60세 이후에 부모님이 연금을 타는 겁니다. 연금을 60세든 70세부터 20년, 30년 타다가 자연사를 하든 뭐 상해 재사망을 하든 사망을 하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사망을 하면 이 계약이 끝납니까? 끝나죠. 그렇죠. 피보험자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연금을 20년, 30년을 탔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망을 하면 바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가 승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자녀는 사망보장을 계속 받다가 연금으로 전환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신보험 하나로 2대에 걸쳐서 노후자금 마련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충분하게 가능한 게 바로 요즘은 피보험자도 변경이 되고 있고 계약자 수익자는 당연히 변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을 단순하게 보장자산 사망보험금만 갖고 설명하기로는 요즘에는 너무 그냥 공평해요. 무리가 필요 없어. 더구나 단기납을 또 많이 하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에서 연금 전환기를 단점은 딱 이거죠. 환급률이 7년째 안 나온다는 거. 그러나 10년 이상만 가지게 되면 10년 때 110이죠. 20년에 129%거든요. 환급률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런 10년 이내에 원금이 안 나오는 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7년 안심 종신이라고 하는 20년 납이지만 똑같은 20년 납이지만 7년째 원금이 도래가 돼요. 그러나 얘는 묵혀둬 봤자 20년 때도 환급률이 10년하고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걔는 129%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은
사망보험금도 똑같이 매년 10%씩 올라가서 20년 이후가 되면 6배 이상이 되지만 환급률 측면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익률을 40년이 되더라도 1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객님은 그냥 원금 혹시라도 10년이 전에 해약해서 손해볼 가능성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7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컨셉으로 환급률에다가 그 다음에 사망보장에다가 연금 전환기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7배 행복정신금의 장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배랑 7년 안심이랑 장단점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서 물론 상품 자체가 고객의 니즈, 가입 목적에 따라서 제한 상품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또 교통정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또 습득하신 다음에 갖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신보험 마치고요. 그 다음에 치매간병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기요양 진단비 얘도 포함이 되는 거. 레캠비라고 하는 약물 치료비를 빼고 요 담보들 주야간 방문 제가 시설 요 담보들은 전부 요양 등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요양 등급. 물론 치매가 오면 요양 등급을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높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꼭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치매가 아니고서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나 상실이 되면 요양 등급이 다 받는 상품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매 간병보험이 얘가 나온 지가 한 8년 됐어요. 앞으로도 치매 간병보험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매출.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요양 등급 받는 수급자들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요양 등급을 받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보험금을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 중에 유일하게 보험금을 100% 받는 상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보험금 100% 타는 거, 사망보험금, 종신이죠. 그 다음에 요양등급 상품입니다. 요양등급 상품이 내가 이 상품 혜택을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안타깝지만 볼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장수하면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양등급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고객님이나 요양등급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 그런 신체 구조는 우리는 신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100% 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네 가지 말씀드리면 한도를 계속 줄였죠. 그 내로 주야간 10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한도를 65세 나이까지. 근데 지금은 60세로 50만 원 금액을 줄였어요. 제가 더 마찬가지고. 이게 동양만의 액션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 보험료 여타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계속적으로 증가했어요. 그건 인상폭이 더 컸습니다. 세 번째, 언더라이팅 갈수록 빡세지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고지의무였죠. 뇌만 봤거든요. 뇌만 봤어요. 암 진단자들도 입원 중만 아니면 치료 중인데도 인수를 했어요. 항암 치료 같은 것도. 다리 하나 절단한 사람도 인수를 해줬어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다리 절단해서 장애 등급을 받는 사람이지 요양 등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해줬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보험금 청구가 바로 들어왔어요. 요양 등급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보험회사가 실수를 했죠. 그 이후에 뇌, 관절증, 관절염 다 고지의무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더라이팅이 갈수록 강화됐습니다. 갈수록. 동양 얘기만 아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담보들에 대해서는 다 요양 등급 관련된 담보 있죠? 우리나라에는 간편형이 없습니다. 그대로 뇌 영양제 드시면 주야간 보호 담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제가 시설 받아주니까 복용 여부예요.
드셨어도 아니 드시고 지금은 안 드셔도 기왕력이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요 요양 등급 상품은 우리나라에는 간편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나 뇌경양제 처방 나오거나 정형외과 치료력 3회 이상 약물 치료, 관절증 관절염 3회 이상 치료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상품은 아무리 중증이어도 경과기한치라는 유병자라고 분류해서 보험료 합정해서 받아주죠. 근데 얘네들은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보험회사가 그런 액션을 내가 쭉 말씀하고 있느냐? 결론은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치매간병. 손해율. 그 손해율을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이 생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금감원에서 지속적으로 생보사에 압박을 해줍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네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장이 개판이 된 게 투전판이 돼버리는 게 레버리지 ETF 단일 정보 상품 잘못 내려갖고 이 난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는 아니죠. 주식 하잖아요. 하고 계시잖아. 예. 그 후속으로 지금 보유자금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그 다음에 좌수도 얼마에 해야 된다고 하지. 거기에 또 이제는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시한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험회사가 부실이 생길까봐 건강을 이렇게 액션을 잡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객님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실 거예요?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상품만 냈다 그냥 필요성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어떤 상품이든 간에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과 고객과 스토리텔링이 잘 된다면 저는 체결의 클로징은 제가 80%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치매 간병보험은 고객과의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제가 왜 동양의 상품 지금 아까 건강보험 말씀드려야 되고 어린이보험도 지금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준 시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4가지 고객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 담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특약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붙이는 거예요. 이 담보 하나가 보험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주야가는 그 회사가 받아줄 수 있는 한도까지 무조건 다 넣어드리세요. 그럼 동약권을 하신다면 60세까지 5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 불문 60세 미만 성별 불문 무조건 50이야. 세팅을 그렇게 기본을 하셔야 돼요. 왜? 얘가 다른 애들보다 보험료가 제일 싸요. 그리고 주야가를 갈 수 있는 요양 등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험료가 제일 넓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도 보험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주야간 며칠 이상이라고 하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결론은 하루 이상 걸린다. 이런 말씀 드리면 하루 가면 안 받아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처럼 후문으로 대학을 나와도 졸업장 주잖아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하루를 갔든 20일을 갔든 주야간 보험금 지급에 정액제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하루 가고 안 잘리는 것도 그분의 고객 능력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등록금만 내가 함께 안 다니면 안 잘리고 가는 것도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러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사실은 역선택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이 이 컨디션 자체가 누구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주야가를 갈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일부러라도 사람 없는 주야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한 며칠 다니고 그렇게 딜할 것 같아. 안 합니까? 얘네들도 사람이 많아야 수급자들이 많은 정부 제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보험금이 가기 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야가. 그래서 1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고객과 그 밀당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밀당은 자체가 고객이 바보고 여러분들 바보가. 한도 안 보는 데 있으면 다 넣어줘야 돼요. 100이든 200이든 간에. 그 다음에 재가급에는 1에서 5등급
꼭 해줘야 된다. 밀리짜리가 있고 1호가 있죠. 비싸도 제가는 1호를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죠. 복지연구 담보 안 넣었어요. 그래도 제가 해서 보금 지급 된다 안 된다? 된다. 복지연구 담보 아니 방문이랑 담보 안 넣었어요. 요양사가 수급자 집으로 와서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가도 두 가지가 있죠. 복합재가가 있느냐, 요양재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얘가 싸요. 물론 동양 복합재가가 없지만 그리고 복합재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복합재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가 안 되는 애들이야. 따로따로 넣어야 돼.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써야 됩니까? 복지연구 쓰니까 나가요. 예를 들어 복지연구가 다 비급여거든. 그런데 복합재가 넣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연구를 넣거든. 싸니까 두 개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완하려고. 그런데 장기 요양체가 넣은 사람은 얘 필요 없이 다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 복지연구 방법 필요 없다. 얘는 장기 요양, 동양은 장기 요양체가 상품 1로 장기 요양체가니까 물론 얘도 넣었다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겠죠. 또 이렇게 넣었다면 중복해서 지급이 되겠죠. 네. 뭐 여유만 있다면 그렇게 다 넣어도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사항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시설이 요양원 있잖아요. 지금 난면 자체가 예전에는 주기학에서 난면 해줬거든요. 5등급 유언 그리고 이제 주기학에서 안 해주고 선택담보로 해서 요양등 5등급 맞으면 난면 선택해서 그라마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모든 회사가 요양등급 2등급 이상의 난면밖에 없어요. 2등 이상.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요양등급이라고 하는 건 아까 꼭 퇴행성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 또는 치매 관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기능 떨어지거나 상실도 내용 나와요. 난면이 끝나기 전에 아니 납입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어떤 신체 일정 부위가 절단을 했거나 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난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시설에 가면 해약 다 해줘야 돼. 이 단계다. 해약해줘야 돼. 시설에 갈 수 있는 컨디션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케어 잘해서 의료 응이 잘해서 일상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말 발라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납입이 안 끝난 상황에서 굳이 이런 데 보험료 낼 필요가 없죠. 보험료 누수구이냐 얘네들. 중복되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요양원에 가면 중복되니까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이 담보를 갖고 있어요. 해약해줘야 되죠. 해약해줘라. 해약해라. 저 설명할 때 지금 제안서 설명할 때. 그러면 이 보험료를 내면 되니까 훨씬 보험료가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객님 지금 10만 원짜리 사인해도 나중에 혹여라도 시설에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10만 원 사인하는 거 별로 부담 없죠. 자, 그래서 납입면제가 옛날처럼 이렇게 범위가 넓었다면 관계는 없는데 워낙 이제는 뭐 2등 이상이니까 납입 면제되기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만일에 시설에 간다면 여기서 최소 보험료를 나중에 보지 않아요. 여기 조건 안 봐요. 어느 회사든 간에 들어갈 때는 뭐 연계 조건이나 최소 보험료를 보지만 들어가고 나서 담보 부분별 해약할 때는 그 요건 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험회사 이런 거 안 알려주죠.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제안서 넣고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양 등급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않고 치매 감정법 한다는 얘기는 다 부실이야. 거짓말이야. 그래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못지않는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 건수 많이 될 거고 건당폭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 요양 등급만 갖고도 고객한테 썰 풀려면 1시간 동안 풀어야 돼요. 카페 앉혀서 카페에서. 그래야 상품 클로징이 돼요. 근데 고객보다 더 요양 등급 관련돼서 모르면 이거 어떻게 여러분 썰을 풀 거예요. 공부 그냥 배우고 오는 거 1시간 반 카페에 앉아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치매 감정보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시설 몇 등급 이상 가야 돼요? 몇 등급 맞아야 돼요? 다 우리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시설 그냥 안 받아주잖아. 3등급 이상이에요. 요양등급. 3등급 이상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험들 없으시구나. 우리 부모님 요양원을 보내시려면 요양원에서 주야간에서랑 다 요양등급 판정서 갖고 나옵니다. 판정서. 판정서 갖고 나고. 걔네들 검사를 하고. 아니 봐야 되니까.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받아주니까.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다 달라지잖아. 요양등급은 또 우리가 의무 갱신이 있고 의무적인 갱신이 필요하고 자발적인 갱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키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매감병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요양등급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자발적인 갱신은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험금은 5등급일 때나 3등급일 때나 또 다르잖아요. 담보명이 다르니까. 근데 내가 생각한 등급이 안 나왔어. 거기한테 어떻게 코칭해 줄 거예요? 6개월이나 다시 한번 다시 받으세요. 뭐가 등급이 나와야 여기를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등급이 나와야 가서 보험금을 타는데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까? 그래서 1시간만 투자하시면 된다. 감히 내가 숙제를 드리고 가네요.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주야간 90만 원. 아까 어느 회사를 선택을 하든 그 고객을 그 회사가 받아줄 때 한도는 무조건 나라고 협박을 해서라고 고객을. 그리고 주야가 아니라 제가 50만 원 줬어요. 제가 1호등급짜리고. 동양은 복합제가가 아니고 요양제가니까 요양제가의 좋은 점 아까 안 좋은 점 보험료가 비싸다 비교되나. 그 다음에 복지연구 요양등급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지연구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야간도 여기서부터 범위가 제일 넓은 거. 그러나 제가 하는 1호등급밖에 없어요. 어느 회사. 그 다음에 아까 시설 1, 2등급. 시설에도 담보가 회사별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 2짜리가 있고 1호짜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왜 제가 아까 시설을 가려면 요양 가려면 요양등급 몇 등급 맞아야 되냐고 여쭤본 게 아까 그거예요. 담보 세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호등급짜리를 넣으면 보험료가 범위가 넓은 게 비싸죠. 그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4, 5등급 맞아서는 못 들어가는데 그만큼 보험료 누수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상은 없으니까 1, 2짜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회사에 1, 3이 있으면 1, 3을 해주세요. 동양은 1, 2밖에 없고 1호가 2개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갈 수 있어요.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네, 독거노인은 2등급 받아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에 보내려면 등급 판정서랑 그 다음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쓰는 이유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냐를 보기 위해서 동의서를 쓰는 거예요. 정보제공 동의서. 그래야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게 정보가 되면 4, 5등급 맞은 사람에도 받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썰을 그렇게 풀어야 된다. 우리가 세팅하는 이유가 뭐냐? 왜 시설을 1, 2등급으로 세팅했느냐? 이유가 3등급부터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행은 언어 때문에 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시설 아니면 식사전업이 특식 아니고 아니 일반식이 아니고 특식 먹겠다. 침실 일반식이 아니고 특식이라는 거예요. 한국 침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50세 남자 여자 아무튼 남자 여자 보험료 쭉 비교해봐요. 남자 여자의 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 어느 일들 대부분 더블이죠. 더블이죠. 40, 50, 60대 전부 더블이에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 유일하게 남자보다 여자가 비싼 상품이 치매 감염보험입니다. 치매 감염보험. 왜 그럴까요?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여자가 많은 거예요. 요양등급 수급자들도 여자가 대부분이야. 이런 얘기 하니까 젊었을 때 하도 신랑이 남편이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오죽하면 그러긴 좀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은 못합니다만 자 비싸다고 하는 게 여러분은 고객과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럼 치매 간병보험은 실제 가입은
여자가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실제 가입니다. 여자분들은. 네, 그건 당연합니다. 오래 살고 주위에 보니까 치매 환자가 친구들 보면 여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도 가입돼요. 우리가 타겟 고객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 이분들이 한다면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자가 비싸다 이분들을 기피해야 되고 남자들한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방향성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양이 싸다 비싸다는 세 군데만 제안서 받아보면 확인돼요. 그렇게 받아보시고 동양가를 뜬다 말든가 판단을 해요. 이제 제가 소설을 좀 써보려고 해요. 요렇게 아까 세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양제가 한 달에 130이에요. 요양제가 하니까 130. 왜? 어떻게? 당연히 주야간에서 50만 원 사왔죠. 그죠? 집에 와서 나 복지연구 쓰지요. 복지연구. 의료용 침대가 됐든 지팡이가 됐든 간에 이분들 보험금 청구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그 복지연구 그 구입했던 거 센터에서 하잖아요. 복지연구를. 복지연구 판매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이분들이 등급 나온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냥 자료 출력하면 돼요. 복지연구 30만 원. 집에 와서 안 가는 날이나 제가 해야 되잖아. 누군가가 배우자가 됐던 아니면 자녀들이 와서 뭔가 누군가 해줄 거예요. 그럼 얘 세 가지가 중복이다 아니다? 중복이다.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130이요. 50, 130. 그래서 만일에 10년 동안 한 달에 130만 원을 집에서 주야간 재가를 병행해서 같이 하면 한 달에 130이잖아요. 10년 동안 받은 금액 1억 5천 1억 5천 6백. 그 다음에 이분 나중에 우리가 또 요양등급원 경과기간이 한 시간이 지나면 요양등급 아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도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작년에 컨디션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올해 관리 잘했다고 해서 내년에 여러분들 신체의 기능, 인식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올라가. 결국엔 나중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시설에 가야 돼.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더니 한 달에 160이네. 어떻게? 시설 100만 원. 시설 100만 원 들어갔죠? 시설. 그리고 거기 아까 식사비랑 상급비를 썼어요. 한 달에 160 충족이 됐죠. 시설이 얼마 있었다? 10년 동안 타는 금액을 비교해봤더니 1억 5천 2백입니다. 그래서 시설 10년, 집에서 제가 10년을 했더니 총 타는 금액 3억 4천 8백 원. 3억 4천 8백. 자, 이 부분은 놔두고 아까 우리가 이 고객님 50세이라고 보험료가 얼마였죠? 11만 4천 원이었죠. 그럼 240개월이죠. 11만 4천 원씩 20개월. 보험료 얼마 됐습니까? 240개월에 2,736만 원. 제가 매일 교육을 하니까 2,700 됐어요. 2,700. 그런데 총 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4천 탄 거예요. 20년 동안. 물론 고객에 따라서 더 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더 적게 탈 수도 있어요. 내 원금 2,7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무리 못 타도 2,700원 더 타요. 이거는 그냥 정말 자식들이 고생을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와 아니 뭐 자녀 집에서 해서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했을 수도 있고 130만 원. 그렇죠? 자식들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나서 바로 그냥 3등급 요양등급 맞아서 바로 시설에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평균적으로만 보면 평균적으로. 보통 제가 요양등급 받으면 자녀들과 집에서 케어하는 게 한 10년 정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병원 또 벤장. 요양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안타깝지만 요양원 이런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10년 동안 잡아봤어요. 누구는 여기 시설이 바로 그냥 올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요양제가만 그냥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 그러다가 원금 대비 50세 여자분이 11만 4천 원씩
240개월 내봤자 70세에 끝나잖아요. 2,700밖에 안 돼요. 그 고객이 70세에 바로 요양등급이 올지 80세에 올지는 모르는 거지만 낸 보조 대비로는 훨씬 많은 금액을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 이 고객님이 한 달에 11만 4천 원씩 20년을 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연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가능성이 있다. 아까 치매간병법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보험금 100% 타는 상품은 딱 두 가지 상품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건강보험이 있었죠? 건강보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이니까 요거 아까 복합치료비 특정 순환기계 암 담보에 대해서 해놨고,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통계 보시고요. 암 복합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중환자실 이 4개 치료를 1년에 몇 번씩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들이 담보 이렇게 넣었을 때 보시더라. 조금 싸게 여러분들이 순환기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8월 시작입니다. 8월달 동향 설명 조금 더 많은 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